이곳에 우리 주인공 하루카가 나타났어. 그 영웅의 여정, 이제 시작이야. 그는 이 세계의 고독한 왕으로 불리는 존재야. 오늘 밤도 어제처럼 불운한 청년은 먹을 게 없어 소형 몬스터들에게부터 구운 돼지를 훔쳐야 했어. 불쌍한 몬스터들 밤새 사냥에 구워 먹을 준비를 하던 중에 그 바보 같은 본능이 나타났지. 고블린 무리는 속아서 쫓기다 구덩이에 떨어져 사라졌어. 그 못된 놈은 몬스터들을 해치운 후 혼자 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에서 기뻐했어.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게 평범하던 학교 시절. 그는 어릴 적부터 고독했기에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어. 게다가 친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고독한 왕이란 별명이 붙었지. 현재 그의 반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어. 지식인 흉내내는 깡패들, 머리보다 근육이 센 놈들 여학생들, 그리고 오타쿠들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혼자만 이 반에서 살아남아 책 읽는 파벌에 속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인생이 지루할 때 갑작스러운 이계 이동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은 하루카는 혼자서 도망치기 위해 기어 올라갔어. 하지만 현실은 꿈만 같지 않아. 그 힘은 서서히 다가와 청년을 다른 공간으로 끌어들였어. 그런데 자동차 앞에서 불을 켜고 달리다 보니 그는 홀로 버려지고 친구들은 이동됐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순간에 왕이나 공주가 나타나거나 마법사가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루카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설명을 듣고 나서야 친구들은 안전하지만 자신은 선택받은 자로 남아 특별한 기술 없이 여기 갇혔다는 걸 알았어. 그 신은 남은 기술들을 보여줬지만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었어. 남은 기술들은 전부 쓸모없는 거였어. 이번 소환에서 원래 43명이었는데 하루카가 44번째라서 불운했어. 남은 것들을 보니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 어차피 선택해도 쓸모없는 물건이 될 테니까. 그는 그 늙은 신을 욕하며 이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냐고 했어. 욕을 너무 먹자 신은 모든 남은 기술을 하루카에게 밀어넣고 이계로 밀어냈어.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낯선 곳에 도착했어. 꿈인 줄 알았지만 현실이었어. 다행히 그 신을 너무 욕하지 않아서 로그아웃 당하지 않았어. 그의 기술 중에 무한가방이란 게 있었어. 그걸로 그는 진정한 마을 사람이 됐어.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사실 대단한 녀석이야. 지표를 확인한 후 시스템이 행운을 재촉했어. 그것도 그가 받은 기술 중 하나였어. 하루카가 시험해보니 주사위 두 면에 M 글자가 나타났어. 그건 미누스일까 음수일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오면 정말 웃기지만 어쩌면 플러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선택할지 몰라서 행운 포인트를 최대한 올렸고 그 M은 미너스가 아니라 매피였어. 다른 것들은 모두 레벨 1이었어. 예상대로. 아직 두 개의 쓸모없는 칭호가 남아있어서 그게 뭐에 쓰이는지 모르겠어. 청년은 왜 여기 아무도 없는지 물었어. 친구들도 소환됐으니까. 적어도 흔적은 있어야 할 텐데 그걸 제쳐두고 그는 이곳에서 새 여정을 시작했지만 다음은 모르겠어. 원래 마을 사람이니까 집을 지어 행복한 삶을 살 곳을 찾을 생각이었어. 한참 걸었지만 하루카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그래서 무한 가방에서 아이템을 꺼냈었어. 그걸 쓰니 모든 걸 감정할 수 있었어. 그건 꽤 괜찮았어. 빼면 효과가 사라지긴 하지만 새로운 식물들에 대해 알게 되니 마치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어. 바로 필요한 것들을 모았어. 가득 찰 걱정 없이. 곧 물소스를 찾았어. 생존의 길이 보장됐어. 계속 탐험하다가 예쁜 동굴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갔어. 주인을 허락 구하고 들어갔어. 정말 대담해. 다행히 안에는 몬스터가 없었어. 있었으면 소금 장수 갈 뻔했어. 행운도 꽤 큰 이점이었어. 있는 물건으로 하루카는 그곳에 정착했어.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순수한 농부의 첫 번째 날이 지나갔어. 아무 일도 없이. 몬스터를 쫓아내는 램프 덕분에 보호자 칭호가 있어서 몬스터가 다가오지 않았어.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 무한 가방에 말린 고기와 버섯. 오래 혼자 살아서 요리는 간단했어. 이렇게도 재밌고 경쟁 없이. 먹고 나서 그는 주변을 탐험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찾았어. 치료식물은 많았지만 고기는 거의 없었어. 갑자기 그는 소형 몬스터들이 음식을 찾는 걸 보고 겁을 먹었어. 그들은 꽤 멍청하고 벌에 쏘여도 도망가지 못했어. 그걸 보니 갑자기 자신감이 솟았어. 곧 싸울 테니까 이건 좋은 기회야. 상대가 겨우 2마리니까. 만약 7마리가 왔으면 이 생은 끝났어. 포기. 가진 무기는 단순한 막대기라서 그는 신중했어. 기억난 몇 가지 기술로 그는 나무 막대를 마법으로 강화했어. 안정감을 느끼고 그는 강력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결심을 했어. 빠르게 달려가 갑자기 한 고블린이 쓰러졌어.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못된 놈은 같은 곳을 계속 때려 소형 몬스터를 영원히 보냈어. 같은 곳을 계속 때려 소형 몬스터를 영원히 보냈어. 동료는 멍하게 서서 지켜보다가 하루카가 그걸 때려 죽인 후에 달려들었어. 결과적으로 그 기술에 맞아서 날아갔어. 해결한 후 해가 지고 있었어. 그는 습관처럼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했어. 첫 전투는 부족했지만 점점 개선하면 돼. 마을 사람의 체력은 좋았지만 고기가 없어서 정신이 약해졌어. 동굴로 돌아가서 그는 체력 회복 버섯을 구워 간단히 먹었어.
게다가 고블린의 불운한 곤봉을 빼앗았어. 하지만 무겁고 짧아서 다루기 힘들어. 지표는 레벨 2로 약간 올랐어. 가장 중요한 건 전투 기술이 강해졌어. 겨우 2마리를 쓰러뜨렸지만 그 외에 언급할 만한 건 없어. 세 번째 날, 이게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하루 동안 버섯만 먹어서 지겹고 맛있는 걸 원하면 반 친구가 비난할 거야. 그녀는 사치가 나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해. 기운을 내서 하루카는 어제 기술을 더 강하게 연습할 거야. 마력을 몸에 둘러보니 재미있어. 세상에서 주부들을 위한 포장지가 여기서 작동하네. 감정 기술도 레벨 2가 됐는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 세 번째 날 버섯을 먹은 그의 뇌가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어. 동굴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버섯을 주웠어. 마치 금을 주운 기분이었어. 5초 동안 기뻤지만 하루카는 문제를 깨달았어. 버섯을 버렸어. 가방에 이미 많으니까. 진짜 버섯 중독이었어. 고기가 나무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정말 무서울 지경이야. 마법 수련으로 돌아가 그는 몸 전체를 마력으로 둘렀어. 덕분에 움직임이 더 가벼워졌어. 마을 사람이 한 번 뛰면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속도는 말할 것도 없어. 순간 이동 같은 느낌이었어. 그렇게 흥분해서 2마리의 고블린을 발견하고 달려들었어. 민우도 그들을 때렸어. 그들은 크지만 똑똑하지 않아. 몇 명 더 불러 모으려고 했어. 하지만 3마리를 더 발견하고 겁에 질렸어. 그래서 그 말을 철회하고 먼저 도망쳤어. 그 몬스터들이 너무 강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몸속 마법을 연구했어. 여유가 있으면 고블린을 때려서 레벨을 올렸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 몇 개의 물건도 만들었고 5번째 날에는 몬스터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어. 집 안 가고도 정돈됐어. 동굴처럼 보이게. 그날 밤 행운이 그를 불렀어. 토끼를 발견하고 쫓아가서 잡았어. 자신의 속도로 곧 잡았어. 맛있는 걸 만들까 생각하던 중 갑자기 경고가 왔어. 이 기운은 고블린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확인하러 갔어. 놀랍게도 반 친구 중 하나였어. 그 나이 때는 깡패 파벌이라서 하루카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토끼의 입을 막고 떠날 준비를 했어. 하지만 주변에 더 있을 수 있으니 천리안으로 확인했어. 그리고 맞았어. 하지만 그건 나쁜 여학생들이었어. 근육파들도 여기저기 수색 중이었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유일하게 눈여겨보는 건 반장뿐이었어. 그녀가 안전하니? 그는 토끼를 풀어줬어. 그녀는 이해심이 많아서 자신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을 거야.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 때 고독한 왕칭호가 그를 상기시켰어. 자유롭고 고립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야. 조금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사는 게 좋을지도 몰라. 자신을 시험으로 여기고 이 세계를 원하는 대로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하루카는 반 친구들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냥 내버려둘 거야. 가장 못된 녀석들이 다가오자 그는 그들을 피해서 갔어. 발견될 줄 알았지만 그 토끼가 그를 구했어. 소리가 그 동물 때문이라고 확인한 후 깡패들은 떠났어.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했어. 그래서 그는 그들을 따라가서 젊은 녀석들을 조사했어. 이쪽 세계로 오니 더 자유로워졌어. 부반장이 이 세계에서 큰 가슴을 가졌다고 하니 그걸 마시면 최고일 거야. 하루카는 그들의 여자 얘기를 듣고 지겹게 느꼈어. 더 이상 없나? 유용한 정보가 있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반의 예쁜 여자들에 대해 말했어. 짜증나. 그녀는 1학년 때부터 이 반항아들을 이끌었어. 정말 대단해. 그래서 하루카는 그녀를 슈퍼반장이라고 불렀어. 아랫집 남자 중에 하나는 가나이보다 더 겁쟁이야. 이름은 다나카. 그는 기술에 대해 물었고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었어. 그 친구는 반에서 가장 똑똑해. 구글도 그를 선조라고 할 거야.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으니까. 자랑 좀 하고 나서 그들은 갑자기 돌아가고 싶어졌어. 부반장이 기다릴지도 모르지. 너는 어때? 들어보니 하루카는 다른 친구들이 상류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 그럼 그만, 너무 멀어. 그냥 내버려둬. 그는 동굴로 돌아가서 혼자 생활을 즐겼어. 아쉽게도 오늘도 고기를 먹지 못했어. 버섯구이는 맛있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영양 부족으로 병이 날 거야. 이미 고독 기술이 레벨 2가 됐어. 정말 대담해. 이유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칭호를 보면 사람들은 놀랄 거야. 게다가 그는 레벨 3인데 많은 몬스터를 쓰러뜨렸음에도 이유는 100가지 기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술 때문이야. 100가지라도 결과는 제로야. 게다가 또 하나의 기술. 허수아비. 정말 파괴적인 콤보야. 사람들의 성장을 막아. 이게 무슨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 그의 유일한 장점은 웃긴 기술들이 많아. 한밤에 아름다운 돌방을 만들었어. 방금 끝났을 때 버섯들이 익었어. 하루카는 그냥 먹었어. 더 할 게 없으니까. 7번째 날 새벽에 갑자기 무기 소리가 들렸어. 그는 누가 이 시간에 자지 않고 싸우나 욕했어. 깡패인 줄 알았지만 오타쿠들이 고블린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하루카는 이 광경이 웃겼어. 그들이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네.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 감정을 사용하니 그들은 레벨 20에 가까웠어. 이상한 점은 그들이 소형 몬스터를 잡지 못한 거야. 하루카랑 다르게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야.
기술은 강력한데 아직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 같아. 여기서 그는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의 반은 모두 최고의 운동선수야. 우수한 학생들이나 유명한 여학생들이 모였어. 어떻게 평범한 그가 이 낙원에 왔는지 이해가 안 돼. 게다가 오타쿠들은 이 세계를 가장 잘 아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돌아갈 방법도 몰라. 갑자기 2마리의 몬스터가 다가오는 살기를 느꼈어. 그들은 뒤에서 습격당했다는 걸 알았어. 전에 그들은 하루카와 얘기한 적 있었어. 그래서 나서봐야겠어. 그 웃긴 기술로 그는 강화된 나무막대로 몬스터를 때려 죽였어. 그때 친구들도 싸움을 끝냈어. 그를 보고 놀랐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 대체로 반에서 그들은 얘기하기 쉬워. 그들은 그를 구해줘서 감사했다고 했어. 오래 얘기하지 않아서 그는 뭐라고 할지 몰랐어. 그의 집 안에서 오타쿠들은 눈을 반짝였어. 이 동굴이 정말 멋지다고 했어. 하루카는 마법으로 땅을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어. 방을 넓히니 10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 그는 혼자 사니까 친구들은 좀 아깝다고 했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떨어져 다녔다고 했어. 이야기는 이동 직후부터 시작됐어. 처음에 모두 혼란스러웠어. 그 늙은 신이 정말 데려온 줄 몰랐어. 착한 여자들은 울고 집에 가고 싶어 했어. 어떤 아이는 옷을 벗고 싶어 했어. 대체로 그들은 이게에 대해 모르지만 오타쿠 그룹은 게임과 애니로 알았어. 그래서 깡패들은 그들에게 정보를 요구했어. 아니면 때리겠다고. 반장은 가장 진정된 사람처럼 보였어. 그녀는 숲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조언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소형 몬스터 무리가 나타났어. 반장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렸어. 몬스터를 보니 여자들은 더 울었고 깡패들은 더 겁을 먹었어. 친구를 구하기 위해 네 오타쿠 소년들은 지식을 사용해 무기를 꺼냈어. 고블린은 약한 몬스터라서 그들은 자신 있었어. 그들의 전투 방식을 보니 더 용감해졌어. 그들은 소형 몬스터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어. 반장은 안전한 높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어. 그렇게 빈터로 가서 정착했어. 모두가 텐트를 세우는 걸 도왔어. 오타쿠 그룹의 지식 덕분에 모든 게 쉬워졌어. 반장은 각자에게 적합한 일을 배분했어. 친구들은 점점 단결됐어. 아니면 그럴지도. 하지만 곧 나쁜 여자 파벌이 일어났어. 그들은 육체노동을 싫어했어. 그녀는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모두가 자신만 생각하게 됐어. 가장 나쁜 건 오타쿠 그룹을 모든 걸 시키는 거였어. 결과적으로 반 시스템이 무너졌어. 그래도 반장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계속했어. 힘과 정신이 고갈됐지만 내 청년들은 계속했어. 이유는 반의 몇 명이 유혹과 조종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야. 레벨을 올리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롭지 못해. 지금 깡패들은 위험해. 그래서 오타쿠 그룹은 그들을 추적해서 하렘 계획을 알았어. 이건 가능할 수 있어. 그들은 전투력이 높으니까. 여자친구들을 걱정해서 그들은 반장에게 알렸어. 그녀는 그런 나쁜 계획을 막고 싶었어. 그래서 레벨을 올려 강해지기로 결심했어. 운 좋게 그들은 레벨업해서 유혹과 허수아비 기술을 사용했어. 바로 그 후 반장이 나타났어.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처럼. 불운하게도 그녀는 강력했어. 그들을 모두 기절시켰어. 오타쿠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 기술을 봉인했어. 계획이 폭로되자 모두 그 4명을 쫓아냈어. 여자의 적이란 별명을 붙였어. 모든 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야. 그들은 여전히 반 여학생을 사냥하고 싶어. 재산을 파괴했어. 결국 그들의 모든 물건이 불탔어. 모든 죄는 불쌍한 오타쿠 그룹에게, 특히 앉아만 있는 여자들에게 돌아갔어. 오타쿠 그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 아마 자신처럼 일주일 내내 버섯 먹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4명에게 그는 한 덩어리의 버섯을 꺼내 파티를 열었어. 하늘에 별이 뜨면 그는 함께 가지 않고 그들을 보냈어. 그들은 오타쿠라서 새로운 삶을 탐험하고 싶었어. 동굴에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들은 그 바보가 혼자 사는 걸 슬퍼했어. 그들은 그를 따라 모험자가 될 거라고 했어. 하루카가 어려움에 처하면 찾아오라고 했어. 말한 후 그는 손을 흔들며 그들을 보냈어. 자신은 혼자 이 세계를 정복할 테니까. 반장 그룹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자 그는 도와주러 갔어. 운 좋게 코보를 만나 싸웠어. 물렸지만 결국 이겼어. 밤이 돼서야 도착했어. 하지만 눈앞에 폐허만 있고 기술로 추적하니 발자국이 강을 건너가 있었어. 따라가 보니 나쁜 여자 3명이 있었어. 하루카는 그들을 보는 게 귀신 보는 것보다 무섭게 느껴졌어. 그래서 도망쳤어. 그들은 오타쿠 그룹과 친하다는 걸 알자 그를 따라왔어. 묻자 그들은 친구들을 찾고 있었어. 하루카는 그들의 의도를 모르니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 네 친구가 다시 잡히면 안 되니까. 하지만 아니야. 그 후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러 갔어. 없으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어. 그들을 보니 진심이니 그는 오타쿠 그룹이 같다는 걸 말했어. 게다가 그들은 숲에서 나갈 줄 모르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몬스터가 도처에 있으니 그들에게 하루를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하루카는 새 여자를 꾸짖었어. 그들은 울었어. 위험에 처하면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해. 지금 여기엔 그만 있으니 그들은 그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했어.
갑자기 그의 상태창에 지배 기술이 나타났어. 세 여자의 이름이 보이니 그는 그들을 조종할 수 있었어. 왜 이 기술이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들을 따라. 그들은 몬스터를 때리고 그에게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어. 그 청년은 나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어. 반장이 욕할까 생각하던 중 그녀가 나타났어. 하루카를 보고 부르자.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 깡패들은 여전히 여자 사냥을 포기하지 않았어. 먼저 장애물을 제거한 후 하렘을 만들 거야. 하루카는 반여 학생들이 모두 여기 있다는 걸 몰랐어.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지만 그는 그녀를 반장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그녀는 화났어. 그가 욕을 먹자 사과했어. 그 후 뒤에 있는 나쁜 여자들에 대해 물었어. 맞아, 그들은 조종당하고 있었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의심했어. 하루카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어. 그냥 그들이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운 좋게 반장은 진정해서 설명을 들었어. 그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자 그녀는 그 기술 때문에 친구들이 그를 욕했어. 그 기술은 몬스터에게만 써야지. 내가 알게 뭐야. 그게 저절로 활성화됐어. 갑자기 다른 여학생들은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어. 이런 식으로 하렘을 만들려는 것 같아.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는 혼자 가려고 했어. 여기 남자라고? 그들은 반장에게 의지하고 싶었어. 그 후 새 친구를 깨웠어. 모두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하루카를 믿지 않아서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어차피 인생은 항상 고독하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는 마법으로 장난을 치다 스스로 땅에 묻혔어. 그녀는 그런 장난에 손을 들었지만 구해줬어. 고양이도 아니면서 왜 장난을 치냐고 했어. 그 후 그들은 그를 오타쿠 그룹과 새 여자를 구한 걸 알았어. 그들은 칭찬을 했어. 갑자기 모두가 감사해 하니 그는 뭐라고 할지 몰라서 집에 가겠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이 그를 막고 도와달라고 했어. 반장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이게 집이 있다는 걸 알았어. 듣자마자 모두 기뻐서 그 집에 가고 싶어 했어. 그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모여 따라갔어.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냐고 하니 240명 정도라고 했어. 가구를 치우면 더 넓어질 수 있어. 게다가 부엌과 욕실, 변기도 있어. 세상 것들이 모두 이 세계에 재현됐어. 듣자마자 여학생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싶어 했어. 그녀는 그 집에 사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모두가 석기시대처럼 살고 있는데 다른 여학생들은 반장이 머물게 해달라고 했어. 실제로 그녀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게 부끄러웠지만 하루카라면 괜찮아. 그래서 모두가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 그는 반의 미녀들이 곁에 있는 상상을 했어. 그래서 오케이야. 지향기술 덕분에 밤에 이동이 쉬웠어. 그렇게 그들은 줄을 지어서 그를 따라갔어. 처음에 모두가 겁을 먹었지만 집에 들어가니 나아졌어. 방금 업그레이드된 집이라서 모든 게 완벽했어. 단지 거실만 해도 100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 모두가 돌아다니며 탐험했어. 꿈인 줄 알았어. 숲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으면 최고야. 그들의 반응이 오타쿠들보다 강렬해서 하루카는 기뻤어. 여학생들은 씻는 걸 좋아했어. 욕조를 보자마자 옷을 벗었어. 반장은 이 수치스러운 광경을 보고 주의를 줬어. 숲에서 사느라 그들의 마음이 야생이 됐어. 깨끗한 물을 보니 바로 달려들었어. 하루카는 고독한 삶을 지키며 오두막으로 가서 잤어. 이게 그녀를 걱정하게 했어. 주인이 자리를 양보하다니. 오타쿠 그룹이 떠난 후 남자들이 사라졌어. 여자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서 버텨야 했어. 이 집에 오니 모두 진정됐어. 씻고 맛있는 걸 먹으니, 더군다나 하루카의 음식을 먹으니 모두 기뻐졌어. 그녀는 반장으로서 아무것도 못한 걸 자책했어. 그의 생각은 다르지. 그녀는 잘 이끌었고 모두를 보호했어. 그는 그녀가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어. 오타쿠 그룹이 이 세계를 잘 아는 건 당연해.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감동받았어. 마음이 편해졌어. 하루카는 정말 대단해. 혼자 사는데 집까지 만들었어. 여학생들은 이제 안심하고 잤어. 4명이 한 침대라서 편했어. 그 못된 놈은 밖에서 그들의 뜨거운 장면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보라색 머리 여자가 와서 깨웠어. 아침 식사는 여학생들이 준비했어. 그를 초대하고. 그는 아직 졸린데 갑자기 그녀가 다가오니 깼어. 그녀는 하루카가 다른 남자들보다 착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 아래에 눌려서 그는 다른 얘기로 넘겼어. 아침에 뭐가 있냐고 하니 구운 생선이라고 해서 놀랐어. 결과적으로 그녀와 부딪혔어. 첫인상. 하루카는 항상 채식만 했으니까 구운 생선을 먹으니 기뻤어. 반장은 왜 생선을 안 잡아먹나 궁금했어. 그는 잡고 싶었지만 그들은 너무 미끄러워서 실패했어. 그녀들에게 어떻게 잡았냐고 하니 각자의 능력을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 마비시킨다고 했어. 하루카는 그녀에게 한 번 더 해달라고 애원했어. 그 후 그는 그녀의 마법을 복제해서 사용했어. 번개구를 만들었어. 물에 던지니 똑같은 효과가 났어. 그걸 쏘니 기뻤어. 이제 채식 안 해도 돼. 동시에 새로운 번개 마법을 배웠어. 반장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재능이 있냐고 물었어. 그는 포장 기술이 속성을 빼앗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어. 그게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 상황에서 유용해. 여학생들은 그가 게임을 해킹하는 것 같다고 했어.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기술이 다 약하다고 했어. 좋은 건 다 그들이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앉아서 얘기했어. 그는 그들이 뭘 할지 물었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도시로 가고 싶어. 나쁜 여자 그룹도 오타쿠에게 사과하러 가니까. 먼저 숲을 지나려면 레벨업이 필요해. 먼저 그 숲을 넘기 위해 그들은 레벨업을 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하루카는 이게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느꼈어요. 싸움에 약한 그들을 알게 되니 청년도 며칠간 훈련에 동의했어요. 잠시 후 모두 모였고 각자의 스탯과 레벨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레벨 20인데 스킬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카는 여기서 가장 낮은 레벨이라 충격받았어요. 레벨 7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 애는 전투 경험만큼은 풍부해. 그는 근처에 코보를 데려와 지배 기술로 여학생들이 3마리를 때리게 했어. 그들의 지표가 강하니 다칠 걱정 없어. 여학생들은 하루카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보여줬어. 강할 줄 알았는데 몇 초 만에 쓰러졌어. 이런 식으로 실전 보내면 죽을 거야. 여자들은 약하니까 기술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야. 그들은 변명을 하니 하루카는 할 말이 없어졌어. 어떻게 훈련할지 모르겠어. 모두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니 어쩔 수 없어. 전략 회의를 하고 나쁜 여자 그룹이 다시 나섰어. 오직 아침에 자신을 깨운 수줍은 여자만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아침에 하루카를 시험했어. 그가 다른 남자들처럼인지. 그녀는 그 일로 트라우마타이즈 됐어. 듣자마자 그는 여자들이 많이 고통받았다는 걸 알았어. 보라색 머리는 먹고 마시게 해줘서 기뻤어. 하루카는 전투를 가르쳐줬어. 내일 큰 생선이 있으면 그를 먼저 부르겠다고 했어. 듣자마자 그는 그녀를 작은 생선이라고 불렀어. 다음 날 그녀는 약속대로 음식을 가져왔어. 다른 아이들은 어제 코보를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났어. 맞아서 난장판이 됐으니까 오늘 복수할 거야. 반장은 모두에게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격려했어. 그 말은 했지만 몬스터를 때리자 모두 기절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나아졌어. 코보가 도발하니 여학생들은 더 결심했어. 다른 아이들을 보니 지쳤어.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병을 가장해 피해. 나쁜 여자 그룹은 오타쿠에게 사과하러 가고 싶어서 몇 명의 도움으로 몬스터를 이겼어. 반장은 그들을 축하했어.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건 성공적인 시작이야. 코보의 도움으로 모두가 나아졌어.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친구처럼 봤어. 이 일 후 하루카는 고독한 삶으로 돌아갈 거야. 반장은 다시 감사했어. 이제 도시로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갑자기 그녀는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는 놀랐어. 모든 걸 준비한 후 여학생들은 출발 준비를 했어. 작은 생선은 요즘 그와 친해졌으니까 그와 함께 있으라고 했어. 하루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녀를 조심하라고 했어. 여자 그룹의 안전을 위해 그는 모두를 숲에서 데리고 나가야 했어. 깡패들이 하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공격할 테니까. 그 후 거대한 돼지에게 막혔어. 무기를 사용하니 하루카가 나서야 했어.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여자들에게 큰 생물을 이기는 법을 가르쳤어. 반장은 그를 조심하라고 했어. 아니면 여자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런 종류와 싸운 적 없지만 그는 자신 있게 가까이 갔어. 행동이 느리고 공격이 단순하니 피하기 쉬웠어. 그는 뒤로 숨고 계획을 세웠어. 마법으로 이 큰 몬스터를 쓰러뜨려야겠어. 이전 효과를 위해 그는 여자들로부터 몇 가지 마법을 훔쳤었어. 아마 레벨 3이 쓰다 마법일 거야. 이걸 가질 수 있는 건 포장 기술 덕분이야. 선택하기도 전에 돼지가 다시 공격했어. 하루카는 시간 없어서 나무막대로 때려 죽였어. 효과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죽었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사실 그는 너무 강해서 그래. 여학생들은 멍해졌어. 그의 마법 공격 계획을 의심했어. 그가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 불마법으로 공격했어. 가볍게 던지니 몬스터가 쓰러졌어. 여학생들은 전투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배우겠어. 하루카는 친구들보다 훨씬 강해. 다른 수준이야. 반장의 욕을 먹자 그는 그냥 웃었어. 밤이 돼서 보호받으니 여학생들은 편안하게 앉아 먹었어. 한편 고독한 청년은 구석에서 간단한 함정을 만들었어. 잠잘 때 습격당할까봐. 그들은 몬스터를 쫓아내는 걸 사용하고 침입자를 감지하게 했어. 내일의 루트를 하루카가 꼼꼼히 계산했어요. 레벨업으로 지도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레벨업된 감정 스킬 덕분에 지도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특이한 직업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갑자기 뭔가를 느끼고 그 자리로 다가가 봤어요. 처음엔 가짜 지식인 같은 깡패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뇌만 있는 근육머리들이 왔어요. 그들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얘기했어. 이 광경을 반장이 멀리서 봤어. 하루카가 4명을 따라가는지 물었어. 그녀는 그걸 보고 비웃었어. 듣자마자 친구들은 욕했어. 그들은 그를 찾으러 왔어. 왜냐고 물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깡패의 공격 후 유혹과 비슷한 위험한 기술이 더 있으니까. 그걸 맞으면 영원히 개처럼 살 거야. 하루카의 기억에 도둑 기술이 있어. 이름처럼 모든 걸 훔칠 수 있어. 누군가 그걸 훔쳐 재사용하면 이 생은 끝이야.
그래서 그들은 여자 그룹에서 떨어졌어. 그들 중에 이 기술이 있을 테니까. 끝 그 말을 듣자 그들의 가슴이 떨리며 그건 매력과 매혹의 경계처럼 다가왔어. 다행히 내가 있어서 이 네 명이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 그들은 알았어. 하루카가 언제나 고독한 길을 선택할 테니 누구와도 얽히지 않을 테니 결국 그 소년들이 하루카를 정말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 말을 마치고 그들은 떠나며 그 불량배들을 추적하러 갔어. 그곳에 온 건 경고를 주기 위해서고 덤으로 클래스장과 다른 여자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다음 날 아침 소녀들은 숲을 벗어날 생각에 흥분으로 가득 찼어. 클래스장도 어제 그 대화를 들었으니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사과를 전했어. 갑자기 떠나버린 것에 대해. 그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알았어. 그 기술을 가진 친구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나도 깜짝 놀랐지만 그 멍청이들만 모르는 거지. 난 이미 알아챘어. 왜 미리 알았는데도 도와준 거지? 그녀는 왜 미리 알았는데도 도와준 건지 궁금해했어. 혹시 기술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건 아니었을까? 실제로 그녀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으니 기본 기술 따위는 문제 없을 텐데 이걸 말하면 다들 겁먹을 테니 숨겨둔 거지. 하루카는 오타쿠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클래스장처럼 좋은 사람이 왜 두렵겠어? 게다가 그 오타쿠들은 클래스장을 믿으니 그녀의 기술을 봉인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듣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원망했어.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그냥 도망쳤어. 진짜 젊음이란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거지. 정오쯤 하루카가 물을 팔러 갔는데 소녀들이 몸으로 바꾸자고 했어. 동의할 뻔했지만 클래스장이 막아서서 그녀는 실망했어. 출발한 후 이 속도로 가면 오늘도 야영해야 할 테니 강가의 평화로운 곳을 선택했어. 소녀들이 가기 전에 그는 정차를 핑계로 계획을 세웠고 클래스장은 그걸 의심했어. 요즘 하루카는 슈퍼히어로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중력을 이용해 몸을 가볍게 하고 마력을 둘러감아 강화했어. 덕분에 거의 날 수 있게 됐고 눈앞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잠시 후 힘이 다해 떨어지기 시작했어. 다행히 안 죽었어. 그때 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재생됐을 텐데. 저녁이 되자 그는 상처투성이로 돌아왔고 다들 걱정했어. 이런 식으로 정찰하니 다음엔 하지 마. 만약 쓰러지면 어떡해? 그녀가 그 일을 잊게 하려 그는 과일을 가져다 줬어. 그런데 아침에 그 멍청이가 다시 나타났어. 다음 날 하루카는 많은 일에 직면했어. 어떻게 가서 호랑이를 잃어버렸는지 하루카는 늑대무리에 쫓겨 도망쳤어. 돌아와 보니 그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마침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은 숲을 벗어났어. 모두 기뻤지만 어제의 위기 후엔 경계를 늦춰선 안 돼. 높이에서 떨어질 때 하늘이 그를 불쌍히 여겨 비행 기술을 주었어. 그렇게 그는 하늘을 걸었고 시야가 넓어졌어. 그는 주변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멀리서 괴물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있었어. 그는 클래스장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 그녀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 했어. 그녀는 너무 순진했어. 괴물에 공격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건 위험해. 그는 그들에게 설명했어. 여기서 달려가도 늦을 테니 도와준 후에 오히려 털릴 수 있어. 도와준 후에 오히려 털릴 수 있어. 여기서 유일한 남자로서 그는 어려운 일을 맡았어. 클래스장은 그를 붙잡아 말했어. 만약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반격할 테니. 하지만 그렇게 떨고 있으면 해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녀의 결의에 그는 조금 더 기뻐졌어. 그건 나한테 맡겨 제때 도착할 테니. 하루카는 큰 모험을 했어. 어제의 위험한 기술들을 다시 결합했어. 이번엔 몸의 무게를 없애고 바람을 만들어 하늘을 달렸어. 이건 발에 엔진을 단 것과 다름없어. 즐기다 보니 갑자기 클래스장이 등에 매달렸어. 진짜 끝장이야. 그녀는 내 바람 마법에 휘말렸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내 등에 올라탔어. 멈추는 법을 모르니 커플은 그대로 폭격처럼 떨어졌어. 결과적으로 괴물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둘 다 목숨을 건졌어. 그 아저씨는 감사하며 소개했어. 하루카는 깜짝 놀랐어. 일본어를 쓰는데도 그들은 이해했어. 왜 괴물에게 공격받았는지 물으니 그들은 모험가들이고 길드의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 처음엔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그 괴물들은 거대한 청색 늑대라고 불렸어. 하루카는 괜찮았지만 클래스장이 아직 혼란스러웠어. 그는 소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니 그들에게 회복을 돕는 버섯을 주었어. 모험가들에게 이건 매우 희귀하고 찾기 힘든 거라서 다들 좋아했어. 그런데 누군가는 먹고 지겹다고 버렸어. 갑자기 하루카는 두 아저씨가 세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게 불편했어. 그는 그들을 때릴 뻔했지만 그녀가 막았어. 잠시 후 그 멍청한 소녀들이 왔고 그 여성들이 너무 예뻐서 악수를 청했어. 덕분에 그들은 길을 안내받았어. 그 도시를 옴이라고 불렀어. 모두 기뻐했고 하루카에게 멋지게 기념을 하자고 했어. 장면이 바뀌어 그 불량배들은 숲에서 레벨을 올리고 더 자신감이 생겼어. 그들은 소녀들을 사냥하러 가고 싶어 했고 매력 기술의 봉인을 풀기 위해 오타쿠들을 먼저 노렸어.
뇌 근육 그룹은 위험을 느끼고 경고하러 갔어. 소녀들은 도시로 들어가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차 있었고 주민들도 친절해서 활기찼어. 하루카는 이런 곳이 고독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확신했어. 소녀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건 안전하니 그는 안심했어. 임무를 마치고 그는 앉아서 잠시 쉬었어. 그런데 클래스장이 꾸중을 하고 훈련을 시작했어. 모두 모인 후 이 광경을 보며 만족했어. 훈련 후 소녀들은 더 단단해졌어. 그녀는 일정을 알려줬어. 각자 흩어지지 말고 누가 찾을지 모르니. 먼저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고 괴물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꿀 거야. 돈이 생기면 여관을 찾아 쉬자. 오타쿠들을 찾는 일은 그 나쁜 소녀들이 걱정하지만 모른 척했어. 잠시 후 그들은 모험가 길드에 갔지만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었어. 안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득실거렸어. 다행히 좋은 아저씨가 불러서 길드장과 이야기했어. 하루카는 그녀에게 먼저 등록하라고 했고 자신은 나중에 할게. 2층에 가보니 1층과 다름없었어. 온통 거친 사람들이었어. 무섭게 느껴졌어. 게다가 길드장이 상처투성이의 차가운 눈빛이었어. 그는 길드장으로서 하루카에게 감사를 전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상을 받을 줄 알았지. 그리고 그는 괴물마석을 팔러 갔어. 감정 후 길드에서 가격을 제시할 거야. 수량이 많아서 하루카는 작은 가방 하나만 가져갔어. 본인도 보고 놀랐어. 이렇게 많은 마석을 파는 건 처음이었어. 직원은 내일 감정하겠다고 했어. 많아서 시간이 걸릴 테니. 그의 소녀들은 이미 등록했어. 익숙한 두 아저씨는 충격받았어. 이 아이들 모두 레벨 30 이상이었어. 길에서 레벨이 올라갔어. 하지만 하루카는 겨우 레벨 9라서 모험가 등록 자격이 안 됐어. 그게 아팠어. 다들 레벨을 칭찬받는데. 자신은 속상했어. 이 기술들 때문에. 그는 많은 괴물을 잡았지만 레벨이 안 올랐어. 괴물을 잡았지만 레벨이 안 올랐어. 하루카는 직업을 부여받고 싶었지만 안 됐어. 다들 그러면 길드가 혼란스러워질 테니. 게다가 솔로 플레이어처럼 레벨 20부터가 초보지. 레벨 30부터가 진짜 모험가야. 이건 지금 그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야. 게다가 고독의 왕. 기술 때문에 그는 팀에 들어갈 수 없어. 이대로 10년을 갈아봐야 레벨 30이 될까? 하루카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울었어. 영원히 쓸모없는 존재로. 그녀는 그걸 보고 슬퍼졌어. 이제 그를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그들은 길드의 조언대로 집을 찾아 빌렸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불빛이 홍색이었어. 마치 연애 호텔 같았어. 다행히 아는 평범한 여관이었어. 그래서 모두 편안한 잠을 잤어. 전이후 19일째 아침. 마석을 팔아본 돈으로 지출할 수 있었어. 도시는 안전해 보이니 여기 정착하는 게 최고야. 하루카는 그게 기쁘다고 생각했어. 마석 돈으로 숲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 하지만 길드에 가니 자금이 부족해서 절반만 지불했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고 했어. 길드장이 사과하니 그는 화내지 않았어. 현재 지불할 수 있는 돈은 800만. 어제 구해준 덕분에 좋은 아저씨가 장비 사러 데려갔어. 갑자기 하루카는 장난기어 그런 생각을 했어. 클래스장이 걱정했어. 도착하니 오래된 가게지만 팔리는 물건은 훌륭했어. 대부분 미궁에서 나온 거라 비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적합했어. 주인은 악당처럼 보이지만 꽤 좋았어. 그는 몇 가지를 시험해봤어. 괜찮았고 저녁까지 사서 7번 목걸이를 찾았어. 주인에게 물으니 이건 다른 장비와 결합하는 거야. 7번은 7개의 장비와 원래 가진 마을 사람 기술과 함께. 그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즐기다 보니 클래스장이 부르니 늦었어. 그는 뭔가를 결합하려다 실수로 다 섞었어. 결과적으로 1천만 넘는 돈을 지불해야 했어. 그런데 겨우 800만 가지고 있었어. 다행히 두 사람이 도와줬어. 다음날 아침 하루카는 영혼 없는 듯 했어.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돈이 다 없어졌어. 더 벌려면 마석을 모아야 하니 그는 도시를 떠날 계획이었어. 유감스럽게도 인정받지 못했으니 출입증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 클래스장에게 부탁하면 안 되고 소녀들 사이에 숨어도 잡힐 거야. 이곳 생활은 전혀 자유롭지 않으니 그는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어제는 은폐옷을 샀어. 마을 사람 기술과 결합해서 효과가 훨씬 커졌어. 이제 클래스장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는 아래로 내려가며 기운을 숨기고 성공적으로 빠졌어. 성벽에 경비병이 없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소녀들이 봤어.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아직 밖으로 안 나갔는데 은폐옷을 벗었어. 하루카는 이 소녀 그룹이 클래스의 사천왕이라고 알았어. 그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어. 그는 한 명이 빠졌으니 탐색 능력을 사용해 찾았어. 그런데 그 오만한 소녀가 옷을 갈아입는 걸 봤어. 모두 달려가 막았지만 그녀는 화를 냈어. 이미 옷을 다 벗었어. 하루카가 벗은 걸 비웃자 그녀는 슬퍼졌고 그를 부르며 고른 옷이 귀엽다고 해야 했어. 다음 날 소녀들은 첫 임무를 시작했어. 하루카는 어제 벽을 기어올랐단 소문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했어. 클래스장이 반대하니 그는 순종하는 척하며 그들을 속였어. 곧바로 은폐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 당연히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그는 개처럼 풀려난 듯
미친 듯이 달려 사랑하는 숲으로 갔어. 잠시 후 그는 공격받은 마을을 발견했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지나쳤어.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요정 무리를 만났어. 하루카는 그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소녀들이 쫓아올까봐 그냥 갔어. 마침내 강도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위협받자 그는 멈춰 구했어. 한 놈이 그를 약하게 보니 창을 던졌어. 그는 지루한 표정을 지었어. 그 녀석은 약하지만 자랑스러웠어. 다른 놈들이 따라오니 그 녀석은 그를 욕했어. 막을 수 없어. 그는 그 못된 놈들을 황금으로 바꿨어. 어제 결합한 물건이 꽤 좋았어. 새 놈은 풀려났지만 감사하지 않았어. 그를 법사라고 생각하고 다가왔어. 결과적으로 하루카에게 얻어맞았어. 보스도 그를 봤어. 실제로 그는 주먹질도 할 줄 알았어. 보스도 그를 이상하게 보니 어떻게 법사냐고 물었어. 하루카는 솔직히 말했어. 난 직업이 없어. 그냥 마을 사람일 뿐이야. 확인 후 그가 정말 레벨이 낮으니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 그들은 자신의 기술로 원거리 공격을 했어. 판단에 따라 하루카는 막을 수 없으니 피했어. 그런데 그 멍청한 놈들은 기술이 너무 단순하고 느렸어. 그래서 다 피했어. 잠시 후 그는 지루해졌어. 새 놈은 전혀 똑똑하지 않았어. 누가 싸우면서 기술 이름을 외쳐대는 거야. 마침내 마력이 다 떨어졌지만 하나도 안 맞았어. 그들이 숨이 차서 하루카는 장난치며 그들이 너무 약해서 무기를 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 마차 속의 아가씨는 하루카의 도움으로 다가와 감사를 전했어. 그녀는 마리엘이라고 귀족이라고 소개했어. 듣자마자 하루카는 귀찮아졌어. 그 소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 강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꽤 어리석었어. 강도를 봐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고 하루카를 원망했어. 처음에 구하지 않고 달아날 생각이었잖아. 그걸 제쳐두고 그녀는 하루카에게 호의를 부탁했어. 그녀는 도시의 영주의 딸이니 다시 공격받을까봐 두려웠어. 하루카를 데려가 안전을 보장하고 방금 공을 보답할 거야. 하루카는 생각하다가 이게 돈을 벌 수 있단 걸 알았어. 그래서 동의했어. 그녀의 집에 가서 상을 받고 바로 돌아갈 거야. 그녀가 그를 어디서 왔는지 물으니 그는 기억나지 않았어. 그 도시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 그곳은 작은 도시지만 과장된 곳이야. 마석을 팔 때 느렸어. 하루 종일 걸렸어. 모험가 등록도 최악이었어. 직업을 주지 않았고 출입증 없으면 나갈 수 없었어. 하루카는 그 도시의 영주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듣고 나서 마리엘은 슬퍼졌어. 그 도시의 영주는 그녀의 아버지였어. 하루카의 말 후 그녀는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게 느꼈어. 하루카는 이 마차가 자신의 도시로 가는 걸 알았으니 바로 내려달라고 했어. 하루 종일 도망쳤는데 다시 가는 건 화가 나. 그는 소리쳤지만 그녀는 내려주지 않았어. 그 도시가 보잘것없지 않다고 증명하고 싶었어. 장면이 바뀌어 숲에서 뇌근육 그룹과 불량배들 사이에 전투가 일어났어. 그들은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들은 소녀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어. 결과적으로 적의 보스가 달려들자 누군가 뒤에서 찔렀어. 이 광경을 보니 나머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불량배들은 계속 달려들었지만 그 친구의 최고 전투 능력에 모두 쓰러졌어. 이길 수 없단 걸 알자 뇌 근육 그룹은 도망쳤어. 하루카의 입장에서 그는 마리엘의 집으로 데려갔어. 도시의 영주의 딸이니 모든 게 크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그는 떠날 계획이었어.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나서 그를 보고 화났어. 그는 그냥 바람 쐬러 간 척했어.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어. 어쨌든 여기 왔으니 일단 머물러. 내가 대접할 테니.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져와. 배고파. 곧바로 맛있는 음식이 테이블에 가득 찼어. 이건 그가 구해준 덕분에 선물이야. 이곳에 온 후 그는 이런 걸 먹을 줄 몰랐어. 마리엘은 그걸 보고 기뻐했고 하인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어. 게다가 신분증이 없단 걸 알자 가짜로 만들어줬어. 위에 도시의 상징과 그의 이름이 있으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완벽해. 신분도 보장돼. 그녀는 말하면서 화났어. 전에 도시를 비난했잖아. 하루카는 가주말을 아예 안 듣고 음식에만 집중했어. 가장 짜증나는 건 옷을 차려입었는데 칭찬받지 못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소녀들은 하루카가 어디 갔는지 물었어. 그는 영주의 집에 불려가 먹고 왔다고 했어. 클래스장은 믿고 싶었지만 너무 의심스러워서 물었어. 왜 그 집에 초대받았어? 이 질문에 그는 답할 수 없었어. 도시를 빠졌단 걸 알면 피곤할 테니. 다른 아이들은 그를 덜 신경 쓰니 그녀를 임무로 재촉했어.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어. 도시를 떠지지 마. 그는 순종하는 척했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들이 떠나자 그는 다시 도망쳤어. 이제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어. 경비병에게 그 카드를 보여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숲으로 가기 전에 어제 받은 돈으로 장비와 음식을 샀어. 앞으로 버섯으로 식사를 해야 하니 편지를 남겼어. 뇌근육 그룹을 만나러 가니 걱정 마. 숲에 들어가자 익숙한 버섯들이 곳곳에 피었어. 요즘 그들은 채취되지 않아서 번성했어. 물 흐르듯 구름 떠다니듯 새가 멀어 물고기가 사라지듯 약한 괴물들도 있었어. 이 고독한 분위기가 그에게 더 어울렸어. 하루카는 사랑하는 집으로 달려가 잠을 자려고 했어. 그런데
바보 같은 작은 괴물이 공격했어. 이건 좀 이상했어. 보통 깊은 숲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의 힘이 한 손으로 이길 수 있었어. 업그레이드된 지팡이가 정말 강했어. 은폐옷도 마찬가지야. 마법을 반사하고 적을 피할 수 있게 해줬어. 그 덕분에 숲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 계속 이동하니 그는 피해 자국을 발견했어. 숲이 평소보다 조용했어. 이건 나쁜 신호라서 뇌 근육 그룹이 안전한지 추적했어. 만약 그 4명이 소녀들을 보호하려 했으면 이는 큰 전투야.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친구들이 모두 쓰러진 모습이었어. 상처가 매우 컸어. 다행히 아직 숨이 있으니 구할 수 있었어. 하루카는 버섯으로 만든 빠른 회복약을 써서 네 친구를 깨웠어. 마음속으로 걱정하며 그들을 나무랐어. 강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눈을 뜨자 그 청년은 하루카가 건강한지 물었어.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기뻐했어. 소녀들은 안전하다고 하니 그건 그들의 노력 덕분이야. 하루카는 그들을 클래스의 최고 뇌근육 그룹이라고 칭찬했어. 클래스의 최고 뇌근육 그룹. 전날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어. 그들의 새로운 적은 매우 위험했어. 불량배들을 다 죽였어. 듣자마자 하루카는 믿을 수 없었어. 그 잔인한 다나카가. 갑자기 하루카는 오타쿠 친구들을 걱정했어. 그들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 녀석은 정말 강해. 모두 협력했지만 만질 수 없었어. 누구나 그 녀석이 수학 천재라서 모든 걸 계획했을 거야. 다행히 그들의 동기가 밝혀졌어. 클래스장의 기술을 노려. 듣자마자 하루카는 충격받았어. 그들이 가장 강한 형태를 가진 그녀를 알아챘어. 처음엔 오타쿠들만 알 줄 알았는데 다나카가 클래스장에 대해 계속 물으니 4명이 짐작했어. 다행히 그녀의 흔적을 잃었으니 그들을 고문하며 정보를 뽑았어. 계략을 써서 그들은 그 녀석을 자신의 동굴로 유인했어. 지금은 아니지만 피해 자국을 따라오면 여기 올 거야. 여기 올 거야. 그 친구는 하루카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원래 하루카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몰렸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운을 냈어. 바로 싸우러 가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하루카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 혼자 싸울게. 이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결의를 보였어. 그걸 보니 그들은 그가 계획이 있단 걸 알았어. 그는 그들을 도시로 가서 클래스장과 만나 이전 일에 사과하라고 했어. 막을 수 없어. 그들은 따랐어. 책임을 그에게 맡겼어. 단독으로 싸우는 건 완벽한 선택이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소녀들을 보호할 마지막 방어선이 있어. 적을 이기기 위해 하루카는 레벨업을 위해 노력했어. 더 강해지기 위해. 지금 그의 하렘은 그를 찾아 헤맸어. 그들은 그가 매일처럼 놀러간 줄 알았어. 그래서 괜찮아. 하루카는 친구들의 말로 적의 기술과 무기를 파악했어. 강도를 이기고 그는 무기의 필살기가 시작되면 취소할 수 없단 걸 알았어. 즉, 큰 약점을 이용할 수 있어. 적과 싸우기 위해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했어. 갑자기 강한 고블린 몇 마리가 피냄새에 끌려왔어. 이건 레벨업 자원이니 하루카는 그들을 죽였어. 놀랍게도 고블린 왕이 나타났어. 그는 전에 본 적 없으니 좀 두려웠어. 고블린 왕은 속도가 매우 빨랐어. 게다가 싸울 때 계산까지 하니 불꽃 공격을 날렸어. 하루카를 곤란하게 했어. 다행히 은폐옷이 피하는 데 도움이 돼. 그래서 그는 안전했어. 이대로 안 되니 그는 큰 모험을 했어. 마력을 모아 여러 기술을 결합해 무기를 강화했어. 놀라운 속도로 그는 고블린 왕을 베었어. 쓸모없는 기술들을 결합해. 그는 그게 매우 효과적임을 알았어. 자부심에 차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생물이 나타났어. 고블린 황제의 칭호를 확인했어. 그건 그전 괴물의 아버지 같아. 레벨 50인데 하루카는 여전히 레벨 9라서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그는 쓸모없는 기술들을 결합했어. 한 번의 공격으로 이기고 싶어. 둘은 놀라운 속도로 충돌했어. 이 상대는 상상 이상이었어. 기술을 맞았지만 아픈 기색 없었어. 더 짜증나는 건 이 생물이 주먹질 기술을 쓰니 비틀거리며 이동하지만 정밀하게 공격했어. 하루카를 계속 피하게 했어. 그 무게의 기술 약점을 찾고 그는 성공적으로 한 방을 날렸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괴물은 스스로 회복했어. 계속 싸우다 하루카가 생각할 틈 없이 고블린 황제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어. 다행히 그는 무기로 막았으니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 멈추면 패배야.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생각에 하루카는 기운을 내. 이 정도는 그들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둘은 아침까지 피를 말리며 싸웠어. 마침내 승리는 하루카의 것이었어. 목숨을 걸었는데 겨우 2레벨 올랐어. 진짜 아프네. 집으로 돌아와 쉬며 그는 새로운 기술을 계산했어. 게다가 100가지 직업에 대해 더 이해했어. 이건 레벨업을 느리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쉽게 해줘. 목표는 준비 없이 공격하는 기술을 만드는 거야. 하루카는 약점을 이용해 치명타를 날리고 싶어 했어. 이걸로 적의 강점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오후가 되니 올 게 왔어. 다나카가 그를 맞이하니 꽤 놀랐어. 소녀들의 곳에서 남자가 없으니 좀 슬펐어. 그는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졌어. 그리워서.
뇌 근육 그룹이 기다리고 있으니 클래스장은 달려가 물었어. 상처가 많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했어. 가장 중요한 건 하루카가 숲에서 모든 위험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 소식을 전한 건 모두가 방법을 찾게 하려는 거야. 그 친구가 어려움에 처할까봐. 어쨌든 상대는 반 친구야. 다나카는 처음에 뇌근육 그룹이 클래스장을 데려올 줄 알았는데 이건 하루카의 집이었어. 그래서 떠날 생각이었어. 상대가 모든 걸 계획했단 걸 알자 하루카도 물었어. 다나카는 웃으며 말했어. 내가 불량배들을 조종해서 클래스를 무너뜨렸어. 하루카는 화가 나서 물었어.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지? 그는 그들을 죽였다고 했어. 하루카는 쓸모없는 기술을 가진 걸 무시했어. 그 말을 듣자 그는 직업에 대해 물었어. 고독한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는 모든 걸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어. 상대를 화나게 해서 두 대조적인 자들의 전투가 시작됐어. 하루카는 흰방에서 클래스들이 간 후 나머지 기술들이 다 쓸모없단 걸 확인했어. 그는 그 기술을 가진 자가 자신과 싸울 수 있을지 궁금했어. 그래서 땅을 날리고 간섭 기술을 썼어. 클래스장과 친구들이 하루카를 도우러 가려 하자 뇌 근육 그룹이 막았어. 너무 위험하니. 게다가 그녀가 목표야. 약해진 후 하루카는 연속된 공격을 피해 다녔어. 상대는 가시를 무작위로 땅에서 키웠어. 다행히 그는 피했어. 그걸 본 상대는 칭찬했어. 쓰레기 같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보다 강하네. 계속 전에 그는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물었어. 하루카는 처음부터라고 했어. 수학 천재가 불량배들과 어울리면 이상하잖아. 듣자마자 상대는 그의 사고력이 정말 좋단 걸 인정했어. 화가 나서 하루카도 물었어. 언제부터 사람을 해치려 했어? 다나카는 처음부터라고 했어. 기술을 클래스장이 가져갔을 때. 그 후 그는 불량배들을 이용해 음모를 실행에 강해졌어. 방심한 순간 하루카는 움직일 수 없게 됐어. 상대가 불마법으로 불태웠어. 이 전투가 너무 쉽다고 생각했지만 하루카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진화한 지팡이로 모든 마법을 흡수했어. 다나카는 이런 기술이 무용지물임을 알았어. 하루카는 그 틈을 타 접근했어. 하지만 상대는 카드를 숨겼어. 언제든 검을 소환할 수 있어. 마법이 안 통하면 물리 공격으로 충분해. 그가 일부러 약점을 보인 걸 알자 하루카는 조심했어. 그 녀석이 너무 교활하니. 다나카는 자만하며 말했어. 어떤 무기로 그의 전의를 꺾을지 생각 중이야. 친구들을 쓰러뜨린 후 그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선택이 너무 많아서 하루카와 싸우기 위해 다 쓸게. 하루카도 어려웠어. 지팡이로 막을 뿐이야. 상대는 다양한 무기로 공격 방식을 바꿔 예측할 수 없었어. 그 미친 녀석은 점점 더 즐기며 하루카를 계속 공격했어. 마침내 무기의 기술을 쓰니 하루카는 막을 수 없어 멀리 날아갔어. 지팡이에 맞았지만 피해가 컸어. 하루카는 숨을 헐떡이며 이 상황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했어. 상대를 읽으려 했어. 하지만 무기가 너무 다양해서 다 파악할 수 없었어. 이제 그는 다나카의 기술이 복제라는 걸 알았어. 누가 알았을까? 모든 기술을 따라하니. 그래서 그게 강한 거야. 이제 하루카는 그 녀석이 클래스장을 찾아 기술을 복제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녀를 죽여 기술을 자신의 걸로 만들 거야. 그리고 더 유용한 걸 빼앗아 가장 강한 자가 될 거야. 이제 하루카는 복제의 약점을 더 알았어. 그리고 그 녀석은 남의 걸 따라했을 뿐 노력하지 않았어. 전투가 계속됐어. 칼질과 원거리 기술로. 하루카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 접근하면 상대는 환상을 써서 도망쳤어. 그가 포기한 줄 알았으니 다나카는 찌르기 시작했어. 하지만 속임수였어. 실제로 그는 그 속도를 익혔으니 피하는 게 쉬웠어.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지적했어. 복제는 기술을 3번만 쓸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그는 화가 나서 난잡하게 베었어. 하지만 안 맞았어. 갑자기 불리해진 걸 느껴서 그 녀석은 이해하지 못했어. 하루카는 계속 피해 다니며 복제의 한계를 탐색 중이야. 그래서 일부러 밀렸어. 그가 기술을 연속으로 쓰게 하려. 덕분에 그 녀석은 같은 기술을 2번 이상 쓰지 않는 걸 알았어. 모든 게 한계가 있어. 이전에 복제한 걸 다 쓰면 무용지물이야. 이 전투는 피하는 게 전부야. 이겼다고 볼 수 있어. 다나카는 속임수에 걸려 화가 나서 말했어. 아직 많은 기술이 있어. 그가 찌를 준비를 하자 하루카가 막아쳤어. 이제 그의 차례야. 강한 기술은 없지만 100가지 직업과 결합으로 그는 초기 어려움을 극복했어. 남의 걸 쓰는 녀석과 다르게. 마침내 다나카는 새로운 기술로 물었어. 그걸 물리면 정말 끝장이야. 정말 죽기 직전이었어. 그 녀석을 이기기 쉽지 않아. 화가 나서 어떻게 자신처럼 이길 수 있지? 이건 전혀 안 돼. 하지만 아직 최종 기술이 남았어. 분노에 차서 왜 나 같은 놈이 하루카에게 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하지만 아직 숨겨진 카드가 남아있으니 여기서 싸움을 끝내야 해. 이 기술은 이전 것들보다 훨씬 강력해. 우리 청년은 그게 뭐인지 모르니 조심하고 있어. 상대는 움직임이 유연하지만 아직 비장의 카드를 드러내지 않았어. 일반 공격은 모두 막을 수 있어. 타나카는 날아다니는 흙과 돌을 이용해 몸을 숨겼어. 하루카는 상대의 흔적을 잃고 불안해졌어요. 다음 공격이 진짜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녀석이 이미 스킬을 썼어. 하루카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결국 죽어야지. 그가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었어. 실제로 그는 이 기술을 아끼고 싶었지만 클래스장의 기술을 얻으면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하루카의 능력에 놀랐지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녀석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건 인정해. 사실 이 스킬을 아끼고 싶었지만 반장이 뺏기면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돌리고 하루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영원한 잠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길 바래. 하지만 2초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어났어. 타나카는 너무 충격받아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 원래 레벨 11이었는데 그 공격에 당하면 100% 로그아웃 될 텐데 이건 한쪽의 계산일 뿐이야. 사실 하루카의 마을 주민 몸은 상태 이상의 면역이 있어. 타나카의 스킬도 그런 종류였어. 게다가 이 청년은 모든 스탯을 행운에 투자했어요. 그게 세상 누구보다 높아서 죽음 상태 성공 확률이 엄청 낮아. 그 방금 전 쓰러짐은 그냥 장난이었어. 상대가 비장의 카드를 썼으니 나도 연기해서 그를 배려해줬어. 모욕당한 타나카는 화가 나서 왜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 물었어. 처음엔 분명 이동이 방해됐는데 그는 본인도 제한이 많았지만 꼭두각시 스킬로 몸을 조종할 수 있었어. 이 스킬은 하루카에게 딱 맞아. 몸을 꼭두각시로 바꿔 조종하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 당연히 그 전에 이 스킬을 완전히 다루는 법을 배웠어. 처음엔 어려웠지만 노력하면 익숙해져. 그래서 상대의 간섭을 받을 때도 기적처럼 움직일 수 있었어. 요약하자면 스킬이 아무리 강력해도 잘 활용하면 쓸모 있어. 상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덤벼들었어. 수많은 스킬이 하루카를 노리지만 아무런 효과 없어.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거야. 타나카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보통 1 더하기 1은 2인데 하루카는 옛세계라면 정말 2일 거라고 했어. 하지만 여기엔 검과 마법이 있어. 하지만 여기엔 검과 마법의 세계라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훨씬 더 커. 그 천재의 과거가 떠올라. 타나카 본인은 학교 수업에 지쳐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게다가 덜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야 해서 그런 날들이 빨리 끝나길 바랐어. 그리고 소환되자 타나카는 무척 흥분했어. 앞에 수많은 기술들이 펼쳐지면서 제대로 활용하면 삶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재밌는 미래를 계산하며 계획을 세웠어. 심지어 친구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모두를 없애면 승리할 테니 천하무적의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처럼 감각기술만 가진 녀석이 모든 걸 망쳐놓았어. 다나카가 달려들어 배려하자 하루카가 무기를 날려버렸어.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검이라 돌아와서 하루카를 찌르고 말았어. 원격 조종 기술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 그래도 결국 승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카에게 연신 공격을 퍼부었어.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 환상에 빠져서 모든 공격이 무의미해진 걸 깨닫지 못했어. 하루카의 친구가 마력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 위에 황금빛 오라가 빛났어. 다나카는 고통스럽게 맞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어. 빌려온 힘으로는 진심으로 노력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어. 그 순간 다나카의 머릿속에 공포가 가득 차올랐어. 자기가 죽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하루카는 용서할 수 없었어. 적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자 결판을 내버렸지. 상대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루카는 그냥 떠났어. 속으로 생각했어. 감각기술도 창의적으로 쓰면 정말 강력하단 걸. 전투 후 하루카는 마력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깨달았어. 다나카 같은 적과 싸우는 건 정말 위험해.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이별을 부를 수 있으니까. 다행히 실수하지 않았지만 상처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 회복약은 뇌신경 쪽에 다 썼고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클래스장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라 하루카는 감사하며 쓰러졌어. 하지만 네 친구들이 와서 부축해주더라. 오타쿠 그룹이 아직 살아서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였어. 그들이 가져온 약을 마시고 위기를 넘겼고 도시로 데려가 주었어. 도시로 네 친구들이 알려주길. 방금 전에 모두를 만났다고. 하루카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목숨을 걸고 달려왔어. 오타쿠들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루카가 살아있는 걸 보고 여자아이들은 기뻐하며 음식을 준비했어. 뇌신경 그룹도 와서 승리를 축하했어. 하루카가 피곤하단 걸 알기에 미녀들이 목욕까지 도와주겠다고 해서 난감해졌어. 그 여자아이들은 오타쿠들을 구해주었으면서도 쫓아낸 걸 사과했어. 진짜 은혜를 갚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 인사를 했어. 조금 늦었지만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어. 그래서 화해했어. 이 광경을 보니 내 임무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바로 숲으로 돌아가려 하자 클래스장이 알아채고 나무랐어. 그녀가 꼭 안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 너무 걱정됐다고, 만약 네가 죽으면 누구한테 시집갈지 모르겠다고 어쩔 수 없이 남기로 하고 그녀를 울린 걸 사과했어. 그 자매들이 와서 잡아가며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 걸 야단쳤어. 그날 밤 하루카는 깊은 어둠의 심연에서 누군가가 외롭게 기다리는 꿈을 꿨어. 깨고 나서 이게 예감인지 모르겠어. 오늘은 그들이 다른 세계로 온 지 26일째야. 다나카와의 전투 후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피곤해. 오타쿠 친구들은 미궁 탐험을 준비 중이야.
요즘 이곳에 괴물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야. 그들의 목표는 그곳에서 희귀한 보물을 사냥하는 거지. 하지만 불운하게도 아직 아무것도 못 찾았어. 하루카가 그 보물의 용도를 물으니 누군가에 대한 인상을 바꿔주는 거라고 해. 리명에게 딱 맞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웃었어. 하루카가 똑같은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친구들이 성장하는 걸 보니 하루카도 기뻐했어. 하지만 자신은 아직 공적을 세우지 못했어.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나가 숲에서 살기로 했어. 짐을 싸기 전에 클래스장이 부르며 야단쳤어. 어제도 잔소리를 잔뜩 했는데. 하지만 네가 계속 떠나려 하니 여전히 말해야 했어. 그녀가 정신적으로 깨우쳐주겠다고 그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동시에 네가 목숨을 걸었던 위험을 다시 상기시켰어. 이제부터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금지했어. 오케이. 내가 착하게 할게. 그러니까 그만 야단치자. 하루카가 약속하자. 그녀가 마침내 떠나서 임무를 하러 갔어. 지금 하루카는 매일 클래스장의 잔소리와 자유로운 삶 사이에서 갇혀 있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오타쿠들이 말한 인상 바꾸는 보물을 찾아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보게 해서 자유를 얻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장면이 전환되어 영주 저택으로. 지금 마리엘이 아버지에게 과로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어. 아버지는 알지만 도시의 수장으로서 해야 하니까. 게다가 요즘 괴물들이 더 자주 나타나서 바빠. 오미의 수익이 크게 줄었어. 모든 걸 안정되게 하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해. 갑자기 병사가 달려와 보고했어. 괴물 무리가 미궁에서 빠져나와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 길목에서 몇 개의 마을이 파괴됐어. 이건 도시에 대한 적색 경보야. 하루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미궁으로 가서 놀고 있어. 기운을 감지하는 기술 덕분에 근처에 거대한 괴물 무리를 알아챘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아서 재미있어. 이건 미궁 탐험 전에 가벼운 워밍업이야. 미궁으로 돌아가 마리엘이 긴급 정보를 회장에게 전했어. 괴물 무리가 오미를 공격하고 마을들이 파괴됐어. 듣고 나서 모든 모험가와 여자아이들이 파견되어 도시와 사람들을 보호하러 갔어. 클래스장이 친구들에게 알리러 달려갔지만 그 못됐던 녀석을 찾지 못했어. 지금 혼자서 사방을 휩쓸고 있어. 적에게는 괴물들의 왕이 있지만 하루카는 모두를 이겼어. 그 왕을 만나자 미궁을 떠나 도시를 난장판으로 만들려 했지만 모험가들이 쓸어버렸어. 오래 기다렸지만 괴물이 안 오자 의심했어.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기다렸어. 하루카가 괴물 왕을 해치운 후 오늘 무슨 축제인지 궁금해졌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궁으로 들어가 보물을 찾았어. 앞에 어떤 위험이 있든 정신은 고조됐어. 미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정말 짜릿해. 친구들이 왜 열심인지 알겠어. 거기서 하루카는 보물 상자를 몇 개 찾았어. 하지만 열어보니 다 쓸모없는 물건들이었어. 자기가 쓰레기장으로 들어온 건가 싶었어. 어쩔 수 없이 전에 그 아저씨 가게로 가서 정보 좀 물어보려 했어. 그곳이 미궁 물건을 전문으로 팔니까. 밤이 깊었는데도 괴물이 안 오자 회장이 마리엘에게 잘못된 정보인가 물었어. 만약 그렇다면 지금쯤 와야 할 텐데. 그런데 쉬는 법 없이 오는 걸.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자 모두 경계했어. 하지만 그건 하루카였어. 그가 웃으며 물었어. 왜 여기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지 축제인가 싶어서. 그래서 클래스장이 잔소리를 했어. 도시가 괴물에게 공격받을 판인데 어디 갔었어? 지금야 말 못하겠지만 괴물이 그물이라고 하자 하루카가 다 없앴다고 했어. 그냥 편하게 다 없앴다고. 왜 그렇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충격받았어. 자매들은 그를 위험에 빠뜨린 걸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 어제 야단쳤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어. 결국 클래스장이 때리고 데려가서 다시 상기시켰어. 마리엘은 그 청년이 도시를 보호한 걸 고마워했어. 회장은 혼자서 그런 무리를 상대한 건 위험하다고 조언했어. 누구 하나가 다 말하니? 지겹지만 괴물이 많아서 이해할 수 있어. 이제 또 괴물 폭발이 올까봐 걱정돼. 마리엘도 그런 식으로 싸우지 말라고 부탁했어. 이 사건은 드물고 더 위험한 괴물들이 따라올 테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경 써주니 그 청년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외로운 자유로운 삶이 점점 멀어져 가네. 하루카는 호감도를 높이는 물건을 빨리 찾아야 해. 그래서 다음 날 전에 그 가게 주인에게 인사하러 갔지만 그 아저씨가 용서를 구했어. 내가 사러 온 게 아니라고. 안심해. 호감도 올리는 보물에 대해 물었어. 듣고 나서 그 아저씨가 미궁 근처에 페로몬 반지가 있다고 했어. 하지만 얻기 힘들지. 아마도 인간이 발을 들이지 않은 곳에 있을 테니까. 하루카는 즉시 흥분해서 찾으러 갔어. 그 아저씨 말로는 적어도 50층부터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미궁은 보통 100층 정도지만 모든 구역의 보스를 이겨야 하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긴 여정이야.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는 고대의 영웅 이야기나 미궁 성인 전설 같은 비밀이 많아. 탐험하려면 회복 아이템이 필요해. 듣고 나서 그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 사러 갔어. 사람 물건 망치지 않게. 그 정보가 우연히 남자아이들에게 들렸어. 곧바로 클래스장과 자매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녀석이 안 듣는 걸 보고 짜증났어. 하루카가 그 반지를 얻으면 반 클래스 여자들이 다 넘어갈까봐
그래서 그들은 그를 막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 그는 아직 모르고 즐겁게 미궁으로 가고 있었어. 결과적으로 여자아이들과 오타쿠 그룹에 막혔어. 클래스장이 물었어. 미궁에서 뭘 하려는 거야? 페로몬 반지를 찾는 건 아니겠지? 뒤집히자 청년은 부정했어. 난 솔로 MN의 황금 반지만 찾는다고. 너무 허황된 말에 모두가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 36개 중 도망이 최선이니까 그는 미궁으로 달려갔어. 클래스장이 막으려 했지만 앞에 함정이 있을까봐. 하루카는 내 행운이 한계를 넘어섰으니까 괜찮다고 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101층으로 떨어졌어. 위의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도울 수 없었어. 이게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배운 물질 변환 기술 덕분에 안 죽었어. 게다가 앞에 보스들을 안 이겨도 됐어. 안 이겨도 됐어. 그곳에는 단 한 개의 길만 있어서 사회의 바닥 같아. 당연히 그런 곳에는 강한 괴물이 있을 테니까. 처음에 하루카도 겁나서 날아가려 했지만 안 됐어. 맵을 훑어보니 앞에 함정이 없어서 안심했어. 위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클래스 전체가 층을 하나씩 내려가며 만나길 바랐어. 오타쿠 그룹은 음식과 회복약을 준비하지 못해서 걱정했어. 하루카는 아래에서 호흡이 어려웠어. 이곳의 마력이 숲보다 훨씬 짙어. 그리고 단 하나의 문이 있어서 지나가려면 101층 보스를 이겨야 해. 문을 열자마자 안에 거대한 힘이 그를 공포스럽게 만들었어. 그건 전날 꿈처럼 외로운 해골이었어. 도전하려 하자 상대가 미궁 성인 레벨 100임을 알게 됐어. 친구들은 지금 47층에서 쉬고 있어. 여자아이들이 강해졌으니까 더 깊은 층으로 갈 수 있어. 오타쿠 그룹은 지식이 있어서 큰 문제 없어. 몇 층의 보스를 이기면 미궁에 이송문이 나타나. 이론적으로 그들은 위에서 내려가야 해. 하지만 그 녀석은 아래에서 위로.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구할 수 없어. 하루카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갔어. 뇌신경 그룹은 그가 안정될 거라 생각하지만 확신 없어. 오타쿠들은 여기 미궁 성인이 있어서 괴물들의 힘을 강화한다고 해. 그의 존재만으로도 클래스장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그를 데리러 가기로 했어. 하루카의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상대의 수치가 다 물음표라 눈이 잘못된 건가 싶었어. 다나카가 강했지만 미궁 성인을 만나면 할아버지처럼 느껴질 테니까. 그는 먼저 공격했어. 신속한 발걸음으로 접근해서. 상대가 마법 전문가라서 근접이 최선이라고. 놀랍게도 빠른 공격에도 반격당했어. 다나카를 이긴 최종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어. 역시 레벨 100은 보통이 아니야. 하루카는 땀을 흘렸어. 영주 집으로 돌아가 뭔가 불길한 걸 느꼈어. 마리엘이 아버지의 고민을 보고 미궁의 어두운 하늘에 대해 물었어. 그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예감이 들었어. 전보다 더. 아버지는 아직 결론이 없어서 마리엘에게 모험가협회에 알리게 했어. 그곳으로 돌아가 하루카는 마력을 둘러싸고 속도를 높였어.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따라잡혔어. 모든 공격을 미궁 성인이 막았어. 굴복하지 않고 속도를 높였지만 검끝이 목에 닿을 때 안 했어. 지금 그는 신앙과 예언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기술이 콘택트 렌즈에서 강화됐으니까 이렇게 환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아니면 평범한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 게다가 가까운 미래를 보니까 결정이 빨라져.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 하루카는 지금 속도로 배일까봐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그렇게 한참 하다 지쳐서 이상한 걸 느꼈어. 다나카와의 대전 후 강한 적과 싸우는 게 흥분되네. 체력과 마력이 한계에 다다랐어. 의식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반대로 상대는 여전히 강고해. 이미 몇 번 배웠어야 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싸우면서 그를 보니 평범한 괴물과 다르단 걸 느꼈어. 싸우고 있지만 살이나 죽일 의도가 없어. 미궁 성인은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까 그냥 쫓아낸 거야. 코이 당하지 않고 그는 계속 달려들었어. 예상대로 해골은 방어만 하며 다치게 할 생각 없어. 검끝이 목에 닿아도 팔을 움직이지 않았어. 하루카는 이 사람이 조종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 그걸 알자 그는 도와주기로 했어. 특별한 막대기로. 그 막대기가 어둠을 흡수했어. 마력 형태로. 이게 정말 행운이야. 그래서 막대기를 검에 대고 어둠을 밀어냈어. 미궁 성인은 협조했어. 그저 하루카가 하게 내버려뒀어. 한참 후 흡수한 후 최종 일격을 날려 어둠의 힘을 끊었어. 그로부터 전투는 멈췄지만 청년은 슬픈 진실을 알았어. 상대가 죽고 싶어 하루카가 끝내주길 바란 거야. 만약 그대로 두면 어둠이 다시 차지할 테니까. 그걸 알자 미궁 성인은 검을 놓고 운명을 받아들였어. 이전에 흡수한 어둠이 모였어. 하루카는 안 하면 이 사람이 고통받을 테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야. 어쩔 수 없이 공격하려 했지만 마지막에 멈췄어. 상대의 감정을 이해했으니까 대신 안아주며 진심을 전했어. 얼마나 오래 혼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외로웠어. 게다가 여잔데 감동적인데 갑자기 기술이 발동됐어. 그래서 통제권을 가져갔어. 전에 여자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어둠도 무기력해졌어.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이야. 미궁 성인을 구한 거. 갑자기 부끄러워서 그는 인사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리고 해골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조종당한 걸 화내지 않았어. 감정한 후 기술과 레벨이 변했어. 죽기 전 이름이 안젤리카라서 그는 불러봤어. 자기가 여자를 조종했다니 충격받았어. 클래스장이 알면 나를 잡아갈 테니까 둘이서 101층을 떠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어. 공간 인식 덕분에 그는 쉽게 100층으로 갔어. 예상대로 계속 가려면 보스를 이겨야 해. 그들의 상대는 레벨 100의 철갑이었어. 청년은 긴장했어. 전에 안젤리카가 죽일 의도가 없어서 다행이었어. 이제 그 철갑과 싸우려니 너무 무서워. 청년은 교활하게 구멍을 파서 위로 가려 했어. 그런데 99층 괴물 둘이 그 계획을 막았어. 그들은 높은 레벨의 민호였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둘이 아래로 내려와 싸웠어. 결과적으로 괴물들이 기절했고 각자 한 방울의 피만 남았어. 그래서 청년은 쉽게 끝냈어. 이건 행운의 극대화야. 세 괴물을 해결한 후 그녀가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 철갑을 보더니 안젤리카가 입고 싶어 하자 그는 동의했어. 입히고 나서 너무 웃겼어. 그녀는 육체가 없는데 갑자기 철갑이 몸에 꼭 맞게 조여들었어. 그리고 그는 안심했어. 감정한 후 이 철갑이 저주받았다고 알았어. 이름은 백은 갑옷, 죽이지 않으면 벗을 수 없어. 안젤리카는 그걸 듣고 화가 났어. 왜 먼저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무시하고 위로 갔어. 지금 50층에 도착했어. 열심히 했지만 피로가 쌓였고 그의 흔적을 못 찾았어. 그 후 그들은 50층 보스와 마주쳤어. 오타쿠들의 관점으로 그건 거인이었어. 지금 협회에서 마리에리 회장에게 미궁에 변화가 있다고 알렸어. 병사들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예감이 맞을지도.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 회장은 오늘 하루카의 친구들이 의뢰를 안 받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 98층에서 그는 그 친구와 화해했어. 예쁜 망토를 선물로. 기운을 감지하는 기술이 발동됐어. 2층에 보스가 나타났어. 레벨은 층수만큼이야. 앞에 생물은 물리 피해를 무시하니까 청년은 구멍을 파서 위에 괴물을 끌어들였어. 상대가 안 두고 바로 공격했어. 청년은 화가 나서 막대를 사용해 그 괴물을 흡수했어. 그래서 쉽게 이겼어. 처음에는 그냥 막대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에서 유용해. 계속하며 그들은 밤나방 무리를 만났어. 하루카는 빛에 끌리는 걸 기억하고 불을 만들어 그들을 유인했어. 모두가 들어오자 마력을 최대치로 해서 없앴어. 96층에서 그들은 애벌레 무리를 만났어. 이런 때는 머리를 써야 해. 하루카는 물질을 변환해 바닥을 카펫처럼 만들어 애벌레들을 묶었어. 95층에 오르자 그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2층의 괴물이 어떻게 레벨 100이야? 상대는 무기 전문가라서 이건 힘든 싸움. 사각에서 공격했지만 안 맞았어. 정말 환상적이야.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 게다가 원거리 공격으로 검을 날려 청년을 곤란하게 했어. 이런 때는 친구의 가치가 드러나. 안젤리카의 도움으로 두름 마력을 강화하고 달려들었어. 한 번의 배기로 그 괴물은 사라졌어. 하루카는 그녀의 수치가 줄었지만 더 강해진 것 같아서 충격받았어. 이 속도로 더 낮은 층으로 갈 수 있어. 그런데 친구들은 50층 보스에게 고생하고 있어. 그 보스의 기술 범위가 넓고 파괴 상태를 동반하니까. 저항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한 번 더 맞으면 다 끝날 거야. 이런 때는 남자들이 기운을 발휘해. 그들은 만약 하루카라면 해결할 테니 따라 달려들었어. 여자아이들은 버티며 남자들이 에너지를 모으게 했어. 클래스장은 여자아이들을 지휘해 마법으로 적을 분산시켰어. 하지만 니파를 가진 보스로 친구가 쓰러졌어. 다행히 오타쿠 그룹의 화살이 적의 눈을 꿰뚫었어. 그 후 모두가 환호하며 승리를 축하했어. 하지만 곧 미궁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 강한 괴물들이 모였어. 불길한 징조야. 지금 미궁 밖에서 병사가 지키고 있어. 갑자기 벌레들이 겁에 질려나가자 안을 보니 괴물들의 행군을 봤어. 곧바로 협회로 달려가서 알렸어. 회장은 처음에 안 믿었지만 병사가 두려워서 말하니 충격받았어. 각각의 전투력은 대단하고 물이 지어오니까 도시를 직접 위협하네. 게다가 병사는 학생 그룹이 미궁에 들어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마리엘의 예감이 현실이 됐어. 회장은 그 그룹을 걱정하며 고서에서 미궁에 대해 설명했어. 미궁은 거대한 생물로 여러 층이 있어. 마지막 층에 누군가 들어가면 숨겨진 기능이 발동해서 괴물들이 밖으로 나와. 대처 방법은 최하층 보스를 이기는 거야. 그럼 괴물들도 사라질 테니까. 누가 그럴 수 있지? 듣고 나서 마리엘이 M을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도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실제로는 그는 미궁을 뒤집고 있어. 괴물들의 반란이 일으킨 여파로 지진이 났어. 회장은 민간인들을 대피하라고 했어. 이곳이 무너질 테니까 그들의 안전을 확보해. 자신과 몇 명은 목숨을 걸고 버텨. 하루카에게 그래폰을 만났어. 청년은 그들에게 마비된 생선을 먹였어. 먹고 나서 그들은 쓰러졌어. 이렇게 층을 넘는 게 쉽네. 위험하지 않네.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54층에 도착했지만 쫓기며 달리고 있어. 하루카를 생각하면 자매들은 기운을 내. 그를 만나고 싶어. 앞에 늑대 무리가 기다리고 있어. 수량이 어마어마해서 모두가 두려워.
밖에서 괴물이 아직 안 왔지만 많은 모험가들이 부상당했어. 마리엘은 처음 보는 재난에 믿기지 않았어. 다행히 첫 공격을 막았지만 본대가 오면 파괴야. 이제 미궁 안의 학생 그룹에 모든 희망이 걸려. 아마도 보스를 이겼을 테니까. 회장은 그걸 할 수 있는 건 하루카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에게 알릴 수 없네.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마리엘이 가야 해. 그녀는 안 된다고 했어. 미궁에 간 적 없으니까. 안 그러면 갇힐 수도 있어. 회장은 그걸 고려해서 푸타를 보냈어. 그는 미궁에 대해 가장 잘 알아. 괴물 공격을 걱정하면 회장은 이곳을 지킬 테니까 안심해. 마리엘은 두려웠지만 부상자들을 보고 동의했어. 그녀는 영주의 딸로. 그럴 수 없어. 민으로. 지금 민으로 가서 81층에 도착했어. 이곳은 물 환경이라서 넘기기 힘들어. 위에는 용, 아래는 육식 물고기 무리. 다행히 안젤리카가 보호해줬어. 고마워하며 상대는 레벨 81의 검은 고기 무리야. 한 마리씩 잡다가는 시간이 너무 걸려. 수중이동 속도가 문제예요. 원거리 스킬은 절대 데미지를 주지 못해. 미는 생각했어. 소금 안 먹은 생선은 썩는 법. 그래서 얼음 마법으로 물 전체를 얼렸어. 그래서 물고기 무리가 신선하게 유지되고 그들은 더 이상 빠르게 헤엄치지 못해. 그 다음에 포장 스킬로 그들을 돌덩어리로 바꿨어요. 이 전략으로 물 세계를 얼음 세계로 바꿨어. 안젤리카는 민을 따라갔어. 이곳에 더 큰 보스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가 올라오자 하루카는 놀랐어. 괴물의 몸이 너무 커서 얼릴 수 없고 전에 고기들을 얼렸으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난 그녀는 파도를 피했어. 하루카는 빨리 피하지 못해서 잠겼어. 괴물이 안젤리카를 공격하자 그는 마법 토판으로 날아올랐어. 그가 이걸 아는 게 다행이야. 괴물이 그를 삼키려 하자 이게 그의 승리의 발판이 됐어. 승리의 발판이 됐어. 그는 목표를 잠그고 막대를 머리에 꽂았어. 괴물은 고통스럽게 죽었어. 안젤리카는 하루카가 그런 트릭을 쓰는 걸 보고 놀랐어. 그래서 그녀는 무사했고 모험은 계속됐어. 둘이 너무 강하니까 모든 게 순조로웠어. 이제 미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79층에서 그는 행복을 가져오는 반지를 찾았어. 불행을 쫓는 팔찌도 있고 행운의 보물들이야. 75층 보스를 이기고 영혼 소환 보석이 떨어졌어. 이건 생사를 통제해. 미궁이 좋은 물건을 주네. 너무 행운이야. 그는 다 선물로 줬어. 그녀가 행복해지길 바래. 게다가 그걸 입혔으니까. 처음에는 팔아서 돈 벌까 했지만 그녀가 도와줬으니까. 그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억지로 줬어. 여자는 장신구를 좋아하니까 듣고 나서 안젤리카는 더 기뻐졌어. 행운이 크니까 그녀의 몸이 변했어. 하루카는 그 해골이 행복해 보이네. 행운이 가져온 효과가 크니 그녀의 몸이 변화했어요. 하루카는 그 뼈대가 행복해 보이니 좀 이상하다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는 계속 가는데 안젤리카가 아름다운 아내로 변했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어. 그렇게 그들은 함께 모험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54층에서 미네바는 모든 늑대를 물리쳤어. 모두가 단결해서 하루카를 찾기 위한 거였어. 반장은 기운을 북돋우며 그 친구가 앞에 있으니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남편으로 삼을 기회가 생긴다고 했어. 갑자기 발소리가 나자 여전히 늑대인가 싶었어. 다행히 마리엘과 우타였어. 민에게. 그녀는 이 괴물 반란을 해결하러 왔어. 하지만 그는 갇혀 있어서 친구들이 구하러 왔어. 클래스장은 위로하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했어. 그가 강하니까. 하지만 층을 모르고. 연락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물었어. 그렇지 않으면 찾기 힘들 테니까. 한편 그 아이는 무시무시한 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어. 공간감지 스킬 덕분에 2층에 함정이 많다는 걸 알았어. 한 발 잘못 디디면 끝장이야. 지금은 체력이 큰 문제. 불처럼 뜨거운 열기가 힘을 빼고 있어. 이게 2층에 괴물이 없는 이유겠지. 청년의 머리가 흐려지며 거의 용암에 떨어질 뻔했어. 다행히 안젤리카가 도와줬어. 그녀는 쉬자고 했어. 계속 가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위에서 클래스장은 도시가 위험하다고 해서 모두를 재촉했어. 그를 빨리 찾아야 해. 그는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해 바람소리가 위로 울려 클래스장이 들었어. 민의 목소리와 함께 그는 바람을 만들어 회복했어. 둘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건 처음 떨어진 구멍이야. 그녀는 그걸 타고 올라오라고 했어. 그곳에 밧줄 같은 게 있는지 물었어. 여기엔 없어. 그리고 우리는 54층에 있어. 듣고 나서 청년은 기다리라고 했어. 곧 갈게. 클래스장은 도시가 위험하다고 추가로 말했어. 마리엘이 그 반란에 대해 말했어. 그는 보스를 다 이겼다고 해서 모두가 놀랐어. 이제 왜 반란이 계속되는지 물었어. 그제야 그는 안젤리카를 죽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건 멋지지만 인간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는 못해. 안젤리카는 이 어둠에 가둬 죽고 싶어 했어. 청년은 사과하며 아직 최하층 보스를 안 죽였다고 했어. 그리고 그녀에게 다 구할게. 하루카는 반란을 막을 테니까 믿어. 클래스장은 그 말을 듣고 마리엘을 안심시켰어. 그는 가끔 걱정되지만 신뢰할 만하니까. 그동안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응원을 받고 미는 더 큰 믿음을 가졌어. 모두를 구할게 울지 않게.
도시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 무리가 왔어. 동료들은 버티고 있지만 끝없이 몰려오니 모두 지쳐가요. 뒤에 남은 괴물들은 아직 안 세고 회장님은 모두의 전투 의지를 북돋우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친구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도시를 지키는 거야. 와, 영주님의 아가씨마저 모험을 하러 갔으니 우리도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해. 그 말을 듣고 동료들은 기운을 내서 괴물들을 막았어. 친구들 쪽으로 돌아가서 반장은 모두에게 아래로 내려가자고 했어. 그래야 하루카와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도시의 안전이 우리에게 달렸으니 안젤리카에게 속도를 올려달라고 했어. 불꽃이 더 세지기 전에 73층에서 그들은 파충류 괴물을 만나서 얼음으로 약하게 만들었어. 그 기회를 잡아 그녀는 검사에 결정적인 일격을 날렸어. 그 후 몇 층에서도 성공적으로 몹을 물리쳤어. 지구의 실전 지식을 바탕으로 민우는 최적의 전략을 내놓았어. 곤충을 만나면 연기를, 늑대를 만나면 향기를 사용했어. 은빛전사가 하루카를 실망시키지 않고 둘은 완벽한 듀오가 되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미궁을 휩쓸었어. 괴물을 쓰러뜨린 후 귀한 장비가 많이 떨어져서 필요한 것만 챙겨 나중에 쓸 목적으로 잠시 정리를 했어. 가장 중요한 건 페로몬 반지는 아직 찾지 못했어. 안젤리카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가 뭘 할지 궁금해했어. 이상하게도 말하지 않아도 하루카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봤어. 진짜 마법 같아. 그녀는 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는 시간을 아껴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어. 조금 과로할지 모르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야. 69층에서 공간이 바뀌고 무해해 보이지만 위험한 잠자는 부엉이 괴물이 나타났어. 이름처럼 이 생물은 적을 유혹해 잠재우는 기술을 가졌어. 하루카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꿈에 빠졌어. 다행히 미궁의 성자는 그 기술에 면역되어 그를 업고 계속 나아갔어. 이 기회를 이용해 그는 좀 쉬면서 피로를 풀었어. 안젤리카는 정말 친절해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하루카를 위로하며 더 쉬라고 했어. 위쪽 친구들은 지금 무수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그들이 마주한 생물은 레벨 100의 스핑크스야. 속도는 느리지만 육체적인 힘은 무적처럼 강해. 소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공격은 가려운 정도에 불과했어. 이미 강한데 회복 능력까지 있으니 누가 이길 수 있겠어. 물리 공격이든 마법이든 다 무용지물. 그 형님은 스핑크스가 미궁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괴물이라고 했어. 직접 부딪히면 결과가 없을 테니까. 전설에 따르면 이 생물은 거의 불사신이야. 그걸 알게 되니 소녀들은 실망했어.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모르겠네. 민우 쪽에서는 미궁의 성자가 여러 층을 업고 지나간 후 체력이 회복됐어. 앞에 큰 구멍이 보이는데 위로 통하는 것 같아. 기운을 감지하는 기술로 민우는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았어. 반장님은 자신의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해. 모두 절망에 빠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방심하는 사이 반장님이 목표가 됐어. 다행히 그때 하루카가 도착해 직접 피해를 주었어. 아래층에서 얻은 모순의 장갑 효과로 상대의 물리와 마법 면역을 무효화시켰어. 레벨 100이지만 이 녀석은 겨우 57층 보스야. 더 강한 괴물도 이겼으니 스핑크스는 문제없어. 안젤리카와 나란히 서서 결정적인 일격을 날려 마법처럼 괴물을 제거했어. 이 광경을 본 반장님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빠졌어. 늦었지만 그 애는 하루카의 귀환에 기뻐했어. 모두가 노력했는데 그 애만 엉뚱한 짓을 했어. 반장님은 그 기사 소녀가 이상하다고 물었지만 대답하기 전에 바닥이 무너져 아래로 떨어졌어. 다행히 반응이 빨라. 공중발로 날아올랐어. 이 장면으로 모두가 깜짝 놀랐어. 다시 떨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하루카는 안심하라고 했어. 이제 조심하고 있어. 게다가 새로 배운 기술이 많아서 떨어질 리 없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발밑이 다시 무너졌어. 다행히 반장님이 달려와 그를 잡았어. 지난번에 닿지 못했던 걸 이번에 꼭 잡으려고 해. 그 광경을 본 민우는 자신을 놓지 않을 거라 기뻐했어. 모두가 기운을 차렸지만 밖에서 무리지어 다가오는 괴물무리를 봤어. 상황으로 보아 이것은 다음 물결이야. 이 숫자라면 도시가 함락될 게 100%야. 모두가 두려워서 동시에 막을 수 없어. 하루카에게 방법이 있냐고 묻자 그는 오무이를 구하겠다고 확신했어. 열쇠는 안젤리카, 미궁의 통치자야.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밖으로 나가자. 여기에 이동 게이트가 있으니 모두 달려가. 반장님은 그가 깊은 층의 괴물을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해했어. 하루카는 자랑스럽게 말했어.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머리를 써서 대처했어. 이 세계에서 방법을 알면 뭐든 쉽잖아. 도시로 돌아온 후 모험가들이 아침 물결을 막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 모두 지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의지해야 해. 괴물이 다가오고 있어. 평범한 싸움으로는 밤새 걸릴 거야. 이번에는 날 수 있는 괴물도 있어서 상황이 더 긴장됐어. 대충 세어보니 수백만 마리야. 온갖 종류로. 회장님은 이건 보통 반란이 아니라 대제의 수준이라고 했어. 도시 전체가 괴물들의 발소리에 흔들려. 영주님은 주민들과 함께 남아 모험가들이 지킬 거라 믿으며 격려했어. 소녀들은 하루카가 어떻게 이겼는지 상상도 못해.
마리엘은 패배가 눈앞에 와서 쓰러졌어. 회장님은 그녀의 정신을 북돋웠어. 그래서 안젤리카에게 최강의 힘을 사용해달라고 했어. 그녀는 검을 뽑아 땅에 찔러 넣으며 미궁의 성자 기운을 뿜어냈어. 거대한 힘이 퍼지며 모든 곳으로 퍼졌어. 레벨 1이지만 그녀의 힘은 미궁의 모든 괴물을 쓸어버릴 수 있어. 그 압도적인 힘은 다른 괴물들이 피해야 할 게야. 그녀의 기술은 광역 이동 마법으로 모든 괴물을 원래 위치로 되돌렸어. 이 광경을 본 모두는 말할 수 없었어. 몇 초 만에 그 거대한 괴물 무리가 사라졌어. 하루카도 다가가 감사를 전하며 그녀와 함께 축하했어. 마침내 모든 게 평화로워졌어. 이게 다들 원하던 거야. 오무이에서의 삶이 최고니까. 반장님과 친구들은 그가 뭘 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안젤리카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했어. 그 칭찬에 그녀는 수줍어했어. 오타쿠들은 그녀가 미궁의 성자임을 알아보고 충격받았어. 듣고 나서 모험가들은 그녀를 괴물로 착각했던 사실에 놀랐어. 하루카는 그녀가 정말 좋다고 장담했어. 101층부터 함께 왔으니까. 게다가 그녀의 도움으로 이렇게 빨리 미궁을 빠져나왔어. 여기 모두가 그를 믿으니 일단 넘어가. 미궁의 성자는 모든 것 위에 있어. 미궁의 왕조 그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안젤리카는 그 괴물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하루카는 이걸 알기 때문에 친구를 칭찬했어. 진짜로 은빛 기사는 가장 강하지만 외로운 존재야. 어딘가 실수로 인해 레벨 1이 됐어. 하지만 레벨 2 기술을 따라가지 않아. 그처럼 레벨 10 몇인데도 100레벨 괴물을 이겼잖아. 소녀들은 괴물들이 사라진 후 어떻게 됐는지 물었어. 민우의 계산으로는 지금쯤 쉬고 있을 거야. 어쨌든 미궁의 성자의 명령은 절대야. 이제부터 오무이 도시가 이런 괴물 공격을 두려워할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모두 기뻐했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소식을 받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삶을 안정시켰어. 다음날 아침 민우는 자신이 생각한 이벤트를 열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 얻은 보물이 많아서 클래스 친구들에게 팔았어. 그들이 나타나자 모두가 그의 귀한 장비 산더미에 감탄했어. 그냥 싸게 팔았어. 원하는 거 있으면 골라. 듣고 나서 모두가 달려들어 쟁탈전을 벌였어. 모두가 좋은 걸 원했어. 소녀들은 우위를 차지했고 소년들은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챙겼어. 하루카는 소녀들이 악기처럼 변한 걸 보고 당장 돈을 요구하지 못했어. 오타쿠들이 아직 장비를 못 얻자 그는 더 귀한 물건을 꺼내 각자 하나씩 주며 친구들을 행복하게 했어. 이 행동으로 이제부터 모두가 임무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안젤리카의 미래 생활이야. 그녀가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일단 그녀를 미궁에 버려둔 지 오래됐으니 도시에서 함께 살게 할게. 그래서 그녀의 대화 기술이 거의 없어서 다른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울 거야.